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하죠. 한 해가 저물고 2025년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내년이. 새해가 밝아 오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또 하남시도 복잡 미묘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은 비상기업 전국이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가담론에서는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 가장 이슈가 됐던 현안 몇 가지를 골라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짚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비상기업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비상기업으로 온 나라가 온통 쑥대밭입니다. 쑥대밭. 근데 이 와중에 우리 최근에 이용 의원께서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또 이용 전 의원. 이용 전 의원이죠. 예, 현재 당협위원장, 하남시 갑 당협위원장. 전 의원. 이용 전 의원께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것이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남시 관내에 이제는 며칠 전에 현수막이 이제 다수 게시가 됐는데, 이용 위원장이 내건 현수막이에요. 저도 이제는 알아보니까 이게 당에서 공식적으로 각 지역에 걸라는 그런 공식 현수막은 아니고, 아마 이용 위원장이 이제는 개별적으로 이제 내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개별적으로 낸 것 같은데, 아마 하남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시다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문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국회 권력, 탄핵 남발, 횡포 중단, 민주당과 선관위 부정선거 밝혀라, 이런 내용인데, 이게 대통령이 계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엄에 대한 원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는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이제는 좀 의문인데요. 근데 일단 지금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국민적인 그런 불안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다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용 전 의원은 네. 또 좀 지금 현 대통령과 좀 특수관계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호위 무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오바? 아닌 오바? 근데 정치인이 말이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군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같기도 하고, 하지만 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좀 현실을 직시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준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보태실 말씀 없나요? 이용 의원하고 또 이용 전 의원하고 특히나 또 특수관계시잖아. 글쎄, 특수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관계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현수막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비근한 예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선거제도가 그러니까 투표 조작이 있어가지고 되게 시끄럽고 정권 자체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일단 지난번에 이 부정선거냐 아니냐 가지고 많이 우리도 시끄러웠고 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쪽의 어떤 주장을 좀 한다 치면 약간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주장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게, 일단 궁금한 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전자개표 집계기 프로그래밍 코드가 공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집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코드가 공개가 됐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떠들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만약에 공개가 안 된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짜놨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전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 마당에 그냥 화끈하게 공개를 해줘가지고 야,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말자라고 아예 정리를 해버리면 속편할 텐데 선관위에서는 어쨌든 부정선거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안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답답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코딩을 좀 해본 그러니까 약간의 그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전 황교안 전 총리도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었고 또 KBS 저 기자 출신 누구죠? 저 인천에서 나왔다 민경욱. 예. 뭐 그런 사람도 이제 그런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는 이제 해소해 준 거 아닌가요 그때 선관위에서? 그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부정선거 관련된 주장들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명확하게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을 공개해 준 거는 솔직히 잘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를 하게 되면 차라리 선관위에서 정부 차원에서라도 공개를 떳떳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떠들지 마라. 그러니까 명확하다. 이러면 차라리 모든 게 끝날 텐데 자꾸 이제 의혹은 제기되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 유튜브에 보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방송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게 현역 의원들은 조용히 있는데 한 지역의 하남시 갑의 지역 그 당협위원장 젊은 지역 위원장이 그래도 혼자서 용기 있게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럴 수 있죠. 제 생각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명확하게 밝혀줄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차라리 공개를 해가지고 이런 주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네요. 이용호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보탤 말씀. 아니, 그러면은 선거 많이 치러봤으니까 뭐 잘하실까요? 그 대선은 본인이 이겼잖아요. 그럼 그것도 부정선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됐으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는 아예 그 과정을 한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과정에 있는 부분. 근데 오늘이 촬영일이 오늘이 12일이죠. 12일이죠. 아마 오늘 오전에 이제 대통령 담화가 나왔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 선거 관련되어 가지고 얘기가 있었고 해서 선관위가 오후에 입장을 냈는데 어딩은 윤담화 당선된 대선 체계에 대한 자기 부정이다라고 이제는 선관위가 공식 입장을 낸 바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관련해서 네. 선관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 석연치가 않아요. 해서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걸 국방부 장관한테 선관위 이걸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죠?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그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나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계엄이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좀 약간의 좀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 그것도 그런 조급한 마음. 그것도 뭐 관련 있는 사람한테 지시를 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생뚱맞게 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가서 뭐 내용을 좀 알아봐라 지시를 했다. 국방부가 선관위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난 이 생각이 들어서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시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비상계엄. 그렇죠. 시도 이제는 이게 뭐 이제 특히 이제는 이런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으로 인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당연히 이제는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보도가 쏟아지는데 뭐 금융 관련된 뭐 지표라든지 지수라든지 그 대외 신인도가 지금 많이 하락했다는 보도가 있고 지금 주가 시장이 한 140조 이상이 지금 증발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남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대 담론은 차치하고 네. 그런 당장 하남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저 대형 프로젝트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게 대표적인 게 K스타월드하고 그렇죠. 캠프 콜본인데 네. 지금 뭐 어제도 보니까는 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네. 캠프 콜본에 대한 민간 사업자 모집 뭐 하겠다 도시공사가 됐는데 네. 그 앞서서 그 전엔 이제 K스타월드 관련되어 있는 민간 사업자 공모 뭐 설명회를 사전 설명회를 저기 저 코엑스가 서울 코엑스 가서 하고 오셨고 시장께서. 근데 지금 지금 우리 이용호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경제 문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그 거금을 투자하고 그 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어서 이것도 역시 좀 쉽지 않은 난관에 봉착한 거 하게 그렇죠.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때 그 사업 설명회 코엑스에서 사업 설명했거든요. 네. 그 캐스타월드 관련 네. 했는데 그때 저희 거기 갔다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갔다 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현지 시장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뭐 그 개발 제한 구역 변경의 등급 변경에 대한 국토부 고지도 바뀌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쭉 그 성과를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는 외국인 투자가 이제 투자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패스트 트랙도 이제는 담보받았다라고 이제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하남시가 공을 들여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 큰 마음을 먹고 한국의 하남시에 딱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하남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K스타월드 사업에도 많은 이제 물음표가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난간에 봉착했다. 더욱더 큰 난간에 봉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사업도 사업이지만은 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제대로 정상적인 지금 행정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맞아요. 하남시 단독으로 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맞습니다. 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을 이런 부분들이 그럼요. 부처하고 제대로 협의할 좀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좀 염려도 되고 특히나 이제 복지 사업 같은 경우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 네.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 받아올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그 예산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뭐 민간 사업자 공모 이런 거보다도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뭐 디테일이라는 게 예컨대 어떤 거냐고 하면 좀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어프로치라는 게 훨씬 좀 나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게 과연 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 공모한다고 해서 과연 여기 뛰어들 업체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도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나서 뭔가 검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해 가기로 했던 그런 그 행정 절차니까 뭐 그건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선배님 우리가 얘기하는 방향에 따르면은 이거는 그런 불안 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럴수록 그러니까는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공모는 뭐 그렇게 급한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발표를 하고 또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좀 급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장께서 아무튼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럽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기대를 가져야 되겠죠. 잘 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처하고 진짜 면밀히 더 관련된 협의를 많이 더 침대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그렇고 그러려면 국토부, 환경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 좀 어떤 사람은 심하게 좀 사실 무정부 상태 하느냐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가 부처하고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과연 이 경제 지표가 모든 게 지금 형편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요. 좀 어렵죠. 하여튼 그러니까 중앙 정부하고 협의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과연 일 처리 자체를 갖다가 좀 융통성 있게 할 여지가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협의는 할 수 있대 진도가 안 날 것 같아요. 협의는 뭐 늘 할 수 있는 거니까. 불안하니까.
거기서도 섣불리 어떤 결정을 내기가 어려울 거란 그러니까 말이죠. 이럴수록에 책임 일들을 안 하거든. 맞아요. 공무원들이 좀 책임 일들을 안 그런 게 하니까 자기 결제하고 사인하고 하는 거 음. 큰 거고 작은 거고 책임질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제일 문제가 장관이 공석이면 그 실무하시는 안 움직이죠. 뭐 웬만해서는 안 움직이죠. 복지부동. 그렇죠. 그럼 일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뭐 비상계엄 문제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네. 또 우리가 저기 지난 여름 아, 뜨거웠죠. 예, 동서울 변전소 확장 문제로 엄청 뜨거웠죠.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한전이 최근에 발표한 거를 보니까 그 자리에다가 예, 예. 업무 겸용 복합 사옥을 신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게 한전이 지난 이틀 전 12월 10일 날 아마 낸 자료인데요. 그 동서울 가밀지구내에 있는 동서울 변전소 거기 그 부지에 업무 겸용 복합 사옥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는 전자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 그리고 주민 수용성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저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거기 부지에 이제는 저기 한전 뭐 직원뿐만 아니고 한전 KPS, 한전 KDN, 자회사. 예, 자회사, 예, 카페스 등 이런 자회사들 기업을 유치해서 직원들을 이제 근무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HVDC 기술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그러면 이게 여기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 120명 정도, 120명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규모가 작지는 않네요. 예. 근데 뭐 큰 것도 아닙니다. 복합 사옥이라는 게. 네, 근데 뭐 규모가 직원 120명이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저 한전도 참 답답한 게 네.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시설 좀 지어하고 하고 그 지상에다가는 이런 걸 만들고 옆에다가는 공원을 만들고 주민 편의시설 만들고 뭐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막 이렇게까지 심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우린 자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한 거 없다. 그렇지. 이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좀 어땠을까 싶은데 이제 들끼어서 뒷북을 치는 거야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의혹은 다 키워놓고 그렇죠. 예. 불 질러놓고 이제 불 끄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도 이거 주민들이 큰 감동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아니, 근데 이 정도 나오는 것만 해도 많이 변했네요. 이제는. 예. 그래서 지금 그 오늘이 촬영일이 12일이잖아요. 네. 그 16일 날 이제는 드디어 행정 심판 청구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도에서. 아마 이제는 그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동서울 병조소 증설 문제가 이제 어떻게 방향으로 갈지 참 궁금해지는데 한번 저기 12월 16일을 많은 하남 시민 또 하남시 공무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옥내화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건가요? 네? 옥내화는. 옥내화요? 네. 일단 그 뭐냐 저기 행정심판 청구는 그 건축 승인 네 건에 대한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시설을 옥내화를 그대로 진행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옥내화를 하되 거기에다가 이제 업무 사업, 국가 시설 업무 짓겠다. 사업을 자신이 어느 정도 있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자파 있어도 우리 근무하는 거 보면 알 거 아니냐. 전자 피해가 없다는 걸 정말 아쉬워요. 몸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보여줬으면. 뭐 이런 근데 거기 직원들이 거기서 뭐 10년, 20년 계속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순환하면서. 그렇지. 근데 이제는 주민들의 입장은 아마 좀 이거 달래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죠. 아직 뭐 저기 저도 취를 더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기 이게 좀 모르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 뭐 이런 뭐 저기 생각도 들기는 한데 일단 뭐 지켜봐야죠 뭐. 예. 아무튼 주민들의 네. 카톡 네, 죄송합니다. 네. 주민들의 그 이제 입장도 한번 좀 네, 한번 저도 살펴서 취재 좀 더 추가 해보겠습니다. 취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요. 이거 동서울 변전소 문제도 이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이전 문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얼마 전에 그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해서 네. 설문조사를 했다가 문항에 문제가 있다. 네. 주민들이 네.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좀 상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는 하남 그 미사 지구에 있는 하남 종합운동장 아마 우리 하남 시민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이현재 시장이 이제 현재 종합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최근에 이제는 그 운동장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렇죠.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 설문조사 문항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의 설문 아니냐라고 이제는 문제 제기가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시장도 이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자료를 냈습니다. 뭐 이전 운동장 이전에서 관련해서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답이 사실 틀리거든요, 이게. 이제 그 미사 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 종합운동장이라고는 어찌 보면 그 약간의 그 산책 겸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좀 네.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듣기로는 운동장을 딴 데다가 새로 신규로 건설하는 거는 뭐 반대하지 않겠지만 있는 시설을 없애는 거는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내비둬라 그냥. 뭐 이 의견이 다수인 것 같아요. 이걸 내비두고 딴 데가 또 지려면 줘라.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문제죠, 결국. 그렇죠. 예산도 그렇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딜레마인데 시로서는. 거기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심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 뭐 빛공해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소음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아마 이제 그게 또 다른 일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종합운동장을 통해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레저를 즐기고 그런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많이 유용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다른 곳에 하나 새로 짓는 게 참 좋은데 말이에요. 예산 문제 항상 예산 문제 걸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종합운동장은 재고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또 이게 빛공해도 있지만 소음공해도 있어가지고. 네. 근데 오래전에는 그곳이 사실 최적이었죠. 네,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려주고 싶어도 저게 근데 대여료도 꽤 많이 되는거든요. 운동장 한 번씩. 아무래도 뭐 대여료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일반 시민들이 가서 하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 보이는데 저도 거기서 운동도 많이 하고 달리기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는 많이 이용했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쭉 존치 않은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치르기 위해 가지고 저걸 대여를 하려면은 네. 대관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뭐 이렇게 막 대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드나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뭐 시민도 그렇고. 하여튼 근데 이제 그거를 빛공해 아까 얘기한 소음공해 이거 민원을 제기하니까 대관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익 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힘들고 운영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시는 그게 그때 이제 생각 끝에 딴 데로 옮기겠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에 네. 그 도시계획을 구성할 때 네. 그 주변 반경 얼마까지는 아파트를 못 짓게 차라리 해놨으면 네. 이런 민원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LH가 이제는 그 사업 시작하면서 동서울 면적수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시설이 있으면은 문제가 예상되는 그 범위 밖에 그렇죠. 아파트 짓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좁은 땅에다가 계속 지려고만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 이제 하남시가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가닥에 잡힐지 네,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있는 거는 뭐 공원이나 어떤 그 레저 시설로 그대로 존치해주고 새로 하나 짓죠. 제일 좋은 건데. 제 체육관은 옮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것도 옮긴다고 해가지고 싶어가지고. 이 체육관까지도 수영장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도 뭐 그건 처음에 존치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옮긴다고 해가지고 또. 근데 그거 새로 지었는데 다시 옮기면은 그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이제 뭐 좀 새로 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난 4.10 총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 총선이요? 네, 지난 총선 때 하남시가
선거구가 분구가 됐죠. 그렇죠. 뜨거운 선거를 치렀죠. 예, 분구가 돼가지고 갑구와 을구로 나뉘었죠. 네. 그 이제 선거 결과는 갑구, 을구 다 민주당이 네. 승리를 했고, 네. 그 지금 그 갑구, 을구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일단 선거 끝나고 바로 이제는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바로 이제는 그 국정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감사와 맞물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뭐 대통령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지금 지역에서 아마 우리 하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만나고 접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별로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아마 상황도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 중앙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에 더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구가 됐고 네. 갑구, 을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두 분이 당선이 됐고 이것도 이제 올해 있었던 큰 뉴스 가운데 하나인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아직은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 이용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 했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권 시끄러워서 일이 많아서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두 의원이 다 존재감 별로 뿜뿜 아닌 것 같아서 활동도 그렇고 그 지역 현안에 대한 본인들이 내걸었던 주요 큰 공약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시민 피드백이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지켜보죠. 또 임기가 4년이고 또 이제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는 반년 정도 지났으니까는 좀 지켜보죠. 어떻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갈지 그분들이. 내년 을사년에는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매섭게 비판을 또 한번. 그럼요. 이영준 관련해서 보태실 말씀 있나요? 하실 말씀? 아니 뭐 딱히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저쪽에 갑구 쪽에 우리 이용 지역위원장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셔도 되겠고요. 공개적으로 그런 거는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건 사실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2명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중앙 정치 중요하죠. 국회의원 스스로 자체가 어쨌든 헌법기관이니까. 근데 그에 못지않게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발판이 결국 하남시면 내 발판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에 좀 치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정말 가시적으로 시민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올 한 해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또 요즘 참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하남 지역의 광역 기초의원 사법 리스크 이거 사법 리스크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광역 의원 한 분하고 기초의원 3명인가요? 3분인가요? 3분이 지금 입건돼서 수사받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ING 같은데. 그렇죠. 도의원도 한 명 연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시의원들도 아마. 그러니까 이제 도의원은 여기 저 창우동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아직도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의원 3분은 한 분은 그 관련해서 창우동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연루가 돼서 압수수색까지 당했고, 또 한 분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정치자금법 했다고 해서 역시 또 수사 압수수색 당했고, 또 한 분은 명예훼손? 그렇죠. 아마 같은 당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고소 고발 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건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남시 시의원이 전체 10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지금 뭐 입건돼 가지고 수사를 조사 받고 있다고 하는 게 참 이거 서글픈 일인데 뭐 이제 그렇고 광역의원 거기다가 하나 있고 지금 뭐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이용 위원장은 그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뭐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받았죠. 예. 네, 이건 뭐 털었고 아무튼 사람 사는 동네에 뭐 시끄럽지 않고 말이 없을 수 없습니다만 이런 일은 좀 될 수 있으면 안 생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씁쓸한 얘기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사실 더 하실 말씀들 아이 뭐 특별히 없습니다. 뭐 다 오늘도 큰 줄기는 온 나라가 지금 뭐 개혁 문제 때문에 지금 네. 많이 여기 시끄러운데. 블랙홀입니다. 지금 이게 다 네네. 아, 이제 토요일 날 내일 모레 네. 뭐 또 이거 관련해서 탄핵 뭐 이제 가결이냐 부결이냐 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또 한번 한 차례 또 요동을 전국이 요동을 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모든 게 다 지방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 파급 효과가.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든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럴 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의 그 힘, 이게 정말 좀 저력 필요한 예. 상황 같습니다. 진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지역 현안 이슈 뭐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네. 내년에는 요맘때 요 자리에서 이런 얘기 말고 좀 좋은 얘기로 웃으면서 두 분과 이 시간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